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김영롱입니다. 3일간의 휴식 이후에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이 워낙 좀 힘들었기 때문에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맞게 되는 거라 뭔가 상쾌한 아침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힘들다, 찌뿌둥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시장 계속 이어지면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매수 사인이 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매도 사인이 오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팔아? 라고 반응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또 이 시장을 견뎌내야 하기에 오늘도 좀 민감한 부분 건드리면서 진짜 투자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슈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요즘 시장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맥이나 탄력이 있다라는 거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 바이오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상대 수익률을 보더라도 코스피가 아무리 지지부진하다 했어도 그래도 장중 올 한 해 좀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코스피 의약품이나 특히 셀트리온은 밑으로 축 처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의약품과는 괴리가 상대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셀트리온이 나오고요. 코스피와 비교하면 한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올해 흐름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요. 셀트리온이 올 한 해 20% 주가 조정받았고요. 헬스케어 21%, 셀트리온 제약도 25% 이상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돌려 말했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겠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실적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 시장의 관심과 함께 돈이 유동성이 몰려들면 금방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가격 메리트에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피크아웃 얘기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피크아웃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횡보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주는 피크아웃에서 그래도 좀 자유로울 뿐더러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바닥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제약바이오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지난 2015년에 그 한미약품 대규모 기술 수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밸류도 엄청 낮아진 상황에서 피크아웃 우려? 제약바이오주는 이거는 덜 신경 쓰니까 그래도 밸류 괜찮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줄긴 했는데 셀트리온 그룹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어떤 영업이익 앞으로의 증가 추세나 매출 추세는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그래도 여기서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죠.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있고 밸류에이션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한다면 당연히 코로나19 백신 관련주가 집중을 받다 보니까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셀트리온 잘하는 게 뭡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이지 않습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의 매출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향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주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피크아웃 우려 없겠다. 가격 메리트 지금 많이 들어와 있겠다. 실적 전망 괜찮겠다. 지금 구간에서 셀트리온주 사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외에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주 얘기를 또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대한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6%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1%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한 YOY로 봤을 때 11% 정도 매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41%나 늘어날 것으로 역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항공사들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실적 방어해줬던 게 결국에는 화물 수송량이 계속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가장 큰 부분 영향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화물 수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했던 건데요. 때문에 대형 항공사들은 잘 날아가고 LCC들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기사들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형 항공사에 대한 모멘텀과 매력도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다시 한번 재개되고 나서 이제 불확실성 다 털어냈어. 우려스러웠던 부분들, 재무적인 부분들 다 털어냈어 라는 의미로 주가가 좀 잘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잘 나올 거 모두가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고점에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창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기대감을 걸면서 나왔던 것이 일상에 대한 정상화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항공주들 강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잡아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장용혁 팀장은 야 이제 좋을 거야. 좋은 일밖에 안 남았어. 라는 의미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항공주 중에서 원픽을 꼽아본다면 대한항공일지 아시아나항공일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업종이든 다 좋은 건 없겠죠. 변수와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대형항공사들의 변수인데요. 그림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게 왜 변수가 되느냐. 일단 화물 단가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 수송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2분기 실적은 견인했는데 이게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실적에 부담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국제여객 수송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정상화 시기가 좀 뒤로 밀려난다면 3분기와 4분기 실적 이거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변수들이 남아있는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대형 항공사들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대형 항공사들까지도 현 시점에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바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분과 대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네. 살이 좀 빠지신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전화 연결만 하다가 오랜만에 뵈니까 더 좋은데요. 셀트리온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 얘기부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바이오주 얘기를 하려면 백신과 관련된 CMO 아니면 코로나19 관련주 빼면 네. 셀트리온이 어쨌거나 대장이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좀 투자 의견이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셀트리온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월 초에도 제약바이오주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강하게 첫 거래일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네. 이 세 개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것이 작년에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무역 첫 흑자가 나왔고 그것을 견인한 것은 셀트리온이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올라왔고 또 CMO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100만 원에 근접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시다시피 폭등세로 보였죠. 셀트리온도 가는 듯 하다가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 또 델타에서 감마 계속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먼저 불러일으켰지만 결국은 치료제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구용 치료제는 머크라든지 로슈가 이제 빠르면 올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이제 출시 가능성이 좀 있지만 경구형이 나오기 전에 주사제로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지금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경증 환자에도 좀 적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고 뭐 다른 국가에도 조금씩 적용을 통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물론 주사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대감 상당히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렌시마 관련해서 뭐 허주마가 뭐 일본에서 원약을 이겨냈죠. 5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해서 뭐 일본뿐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런 렌시마 관련된 제품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키로나주, 그러니까 그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생산 물량을 좀 변경하는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으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저는 한 33만 원대까지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뭐 상한가를 기록한다든가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가진 않겠지만 전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IT 섹터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수급이 약간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온다라면 뭐 셀트리온도 좀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궁금한 게 이거예요. 셀트리온을 바라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바이오 시밀러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얘기를 하지. 그러면 사는 시점이 지금인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관심이 돌았을 때 그때 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시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바이오주들도 본다라면 7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완만한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주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우리나라만 딱 갑자기 8월 달에 나온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뭐 셀트리온도 치료제라는 이슈가 그렇죠, 좀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셀트리온 33만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14만 원 목표 주가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략에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주들 얘기를 이 정도로 마치겠고 뭐 바이오주에 대한 또 다른 얘기들은 잠시 후에 다른 코너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항공사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전략 짜면서 네. 어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네. 해주셨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도 나오고 오늘 아시아나항공도 실적 나올 예정인데 그런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 브리핑 해드렸던 것처럼 변수들도 없는 건 아닌데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뭐 크게 변화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들, 뭐 LCC 항공사 제외하고 대형 항공사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은 화물 수송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그 반도체라든지 뭐 지금 뭐 주요 중요 제품들은 다 항공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대한항공이 먼저 작년에 좀 턴을 했고 아시아나항공도 뒤따라서 여객에서 화물로 좀 변화시키면서 매출이 개선되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었는데 저는 뭐 화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의 피크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화물을 늘릴 왜냐하면 이게 비행기로 운항을 하는 것이고 네. 비행기가 뭐 수백 대 수천 대 계속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물 수송은 어느 정도 이제 찼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객 수요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느냐 여부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기승을 좀 부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회복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검토 가능성을 좀 언급했지만 지금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주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네. 이제 카운팅
있다,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가 이제 그 전보다는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약간 시간차는 좀 존재하겠지만 재개된다라는 거,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뭐 기정사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 9월부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와이를 1년 한 6개월 만에 네. 이제 운행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화물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있겠지만 기업의 주식이라는 게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좋은데 앞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급락세가 나와준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화물 수요 감소는 오히려 여객 수요 증가로 커버할 수 있다. 당장 여객 수요로 대체는 안 되겠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저는 한 33,000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한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열려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대한항공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시아나항공이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 엄청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의 그 주가의 탄력성은 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를 해드리면서 두 항공사의 어떤 투자 접근 포인트가 지금 다르다고 봐야겠죠.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한항공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을 두셨고, 다만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연속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신세계그룹주, 요즘 들어서 딱딱 이제 종목군들을 이렇게 꼽아주시는데 신세계그룹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리오프닝 관련된 네. 뭐 섹터를 계속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소비재, 뭐 서비스 업종, 뭐 이런 섹터에 좀 관심을 좀 보여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가장 최적화된 있는 그룹이죠.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이런 서비스라든지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지만 신세계 관련된 종목군들은 물론 이제 신세계는 하락을 했지만 관련된 그룹사들은 상당히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고 다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어찌되었든 뭐 같은 얘기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내성이,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내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물론 신세계 그룹주는 덜 하락했지만 어쨌든 하락한 거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그럼 거기서 다시 또 대장주를 찾는 부분들이 분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세계 계열사별로 좀 호재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신세계 그룹에서 굵직굵직한 M&A는 거의 이마트가 떠안았고요. 또 굵직굵직한 신규 투자는 이마트가 떠안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결과가 좋아요. 또 이로 인해서 가장 걱정됐던 것이 재무 구조. 그렇죠. 돈을 네. 이마트가 독박으로 너무 많이 쓰니까. 다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는데 네. 어쨌든 성수동에 있는 본사라 매각이라든지 좀 네.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스타벅스 아니겠습니까? 네. 스타벅스 코리아 관련해 가지고 뭐 이마트가 점유율, 신세계 그룹이 점유율을 60% 이상 높였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마트로 좀 쏠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또 어쨌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주가 상승을 좀 더 톡톡히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마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주가 회복이 이마트라든지 다른 그룹사만큼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보복 소비라고 하죠. 네. 뭐 어저께 대체 휴일이었지만 명품가는 북적북적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럭셔리 제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런 쪽 브랜드 런칭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보강을 좀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저는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나온다라면
전 하반기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INC가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어쨌든 약간 온라인 쪽으로 네. 또 무인 점포 쪽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먼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관련해서도 무인 편의점을 가장 먼저 도입을 했었던 게 신세계 편의점 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신세계 INC가 좀 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신세계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앞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거 본다라면 최근에도 좀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줬지만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 푸드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나쁘게 보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 추세가 살아있고 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이런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세계 그룹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마트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INC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어떤 신세계 그룹의 투자 포인트들 아우르면서 결과적으로 INC가 좀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 역시 어떤 세 가지 종목 가운데서 하나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 또 아이디어 새롭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